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7월 21일 느바 소식입니다. 밀워키 벅스가 피닉스 선즈와의 파이널 6차전에서 승리하며 2021 NB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구단 역대 두 번째 우승이자 1971년 카림 압둘 자바와 오스카 로버트슨이 달성한 우승 이후 무려 50년 만에 차지한 우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와 별개로 이번 파이널은 바이러스로 인해 2년 만에 팬들과 선수가 함께한 파이널 무대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밀워키 홈구장인 파이서브 포럼을 찾은 홈팬들 앞에서 밀워키가 우승을 차지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네요. 이번 파이널 6차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동무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50득점을 동반한 더블더블과 야투율 64%, 해당 기록을 파이널 무대에서 기록한 선수는 야니스가 최초입니다.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에 집중했는지 스탯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획득한 19개의 자유투 중 무려 17개를 적중시키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야니스의 자유투 성공률이 고작 55.6%에 달했었던 걸 본다면 말 다한 거죠. 여기에 5개의 블락으로 엄청난 괴력을 보였는데요. 이 중 3개가 상대 에이스 데빈 부커 방면 블락으로 부커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은 당연히 파이널 MVP 수상으로 직행되었고, 이로써 야니스는 시즌 한정 괴물이 아닌 큰 무대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100% 뽐내는 대괴수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니스는 오늘 경기의 백미였던 3쿼터부터 피닉스 수비를 초토화시키며 후반에만 33점을 올리는 데 성공. 1997년 플레이오프 이후 전 후반 통틀어 최다 득점 기록 공동 5위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고, 이 기록은 후반으로 기준을 바꾼다면 스티브 내쉬에 이어 공동 2위입니다. 심지어 50득점 활약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수비까지 한마디로 완벽을 넘어선 경기를 펼쳤는데요. 파이널 무대에서 이런 수준의 생산력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보여준 선수는 최근 들어서 찾기 힘들 정도이며, 그 카와이 레너드와 르브론 제임스가 보여준 퍼포먼스, 가장 못해서 그 이상이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선수가 아직 만 26세의 장래가 창창한 선수라는 점으로 12월에 27세가 되는 야니스가 오늘부로 달성한 수상 목록을 살펴보자면 당장 역대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들을 소환해도 문제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NBA 팬이 매번 루카 돈치치와 자이언 윌리엄슨을 두고 NBA의 미래라고 칭했었는데요. 오늘부로 향후 몇 년간 NBA는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지배할 예정입니다. 야니스와 함께 2013-14 시즌부터 동고동락한 크리스 미들턴 역시 승부처에 중요한 득점을 올리며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황금 드래프트로 유명한 2012 드래프트 전체 39순위 출신인 미들턴은 신인 첫 해에 G리그와 계약을 맺는 등 험난한 커리어를 이어갔지만 2년 차에 밀워키로 이적한 이후 꾸준한 성장과 함께 지금은 올스타 레벨 스코어러가 되었죠. 야니스에게 꼭 필요한 득점원 역할을 해준 이 미들턴을 포함해 우승을 통해 2020 오프 시즌 최고의 이적은 본인의 이적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주루 헐리데이, 밀워키의 플레이오프 실패를 함께 경험한 브룩 로페즈까지 모두가 함께 일궈낸 우승이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정규리그용이라는 비판에 오르던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 역시 우승으로 이 모든 잡음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을 플레이오프 2라운드 당시로 돌려보면 부데놀저 감독 경질 설까지 돌 정도로 그의 입지는 굉장히 약해졌었죠. 물론 지금 부데놀저 감독은 밀워키 구단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감독이 되었겠죠. 차기 시즌은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운데 우승에 일조한 PJ 터커나 바비 포티스와의 계약과 함께 남은 로스터를 어떻게 채워나갈지가 되겠습니다. 피닉스 선즈의 우승 도전은 아쉽게 마감되었습니다. 야니스를 제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페인으로 남았고, 크리스 폴의 우승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피닉스가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잭 크라우더를 제외하면 주축 선수들의 파이널 경험이 전무했고, 젊은 선수들에게 이 경험은 팀이 발전하는 데 있어 좋은 양분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차기 시즌도 잔류하는 가운데 관건은 크리스 폴과의 재계약과 몸값이 오르며 FA가 되는 카메론 페인을 어떻게 할지가 되겠습니다. 2020-21 시즌을 마친 팀 가운데 8팀이 신인 감독을 고용했고, 이 중 7명이 흑인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애덤 실버 총재는 언디피티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흑인 감독은 총 13명으로 이번 시즌 초반 7명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꽤 많이 늘어난 건데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JB 비커스태프 감독 역시 감독으로서의 지적인 재능과 자격을 갖춘 리더이기에 인종과는 관계없이 감독으로 선임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신인 감독이 된 웨스 언셀드 주니어가 48minutes.com 및 기타 미디어와의 줌 인터뷰를 통해 팀의 핵심 선수인 브래들리 빌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코칭받기를 원하고 책임감을 느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셀드 주니어 감독은 트레이닝 캠프와 프리시즌 훈련을 통해 팀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갈 것이며
좋은 점은 웨스트브룩과 빌은 모두 팀의 리더로서 더 나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두 선수가 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독의 코칭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워싱턴 위저즈의 토미 셰퍼드 단장은 팀의 최대 약점인 수비에 있어서 언셀드 주니어 감독이 능숙하기에 잘 헤쳐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프시즌을 통해 많은 소식이 터질 것을 공언한 마이애미 히트가 유망주 영입을 노린다고 합니다. 구단의 부사장인 애덤 사이먼은 인터뷰를 통해 구단의 스카우터들의 능력을 극찬하며 팬 라일리 사장은 구단이 인재를 잘 파악하고 영입에 노력하며 코칭 스태프가 그 선수들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믿고 있기에 그런 유형의 유망주를 2명 이상 영입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는 이번 드래프트 지명권이 없음에도 트레이드를 통해 젊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 거라는 건데요. 오프시즌의 마이애미의 선택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빈스 카터는 NBA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덩커입니다. 특히 카터가 참여한 2000년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는 아직도 역대 최고의 덩크 콘테스트로 뽑힐 만큼 덩크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카터는 최근 댄 패트릭 쇼를 통해 마이클 조던과 본인을 포함해 훌륭한 선수들을 대거 배출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의 선수 중 가장 뛰어난 덩커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고 주저없이 본인을 뽑았습니다. 이어서 카터는 조던에게 모든 걸 다 줄 순 없다며 재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카터는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코트로 들어가든 헬스장에 들어가든 모두가 떠올리는 사람은 조던이었다는 점을 언급했고 2000년 덩크 콘테스트에 관해서는 본인은 결국 최고의 선수가 되거나 조던만큼 좋은 선수가 되진 못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본인을 남기고 싶었고 그래서 2000년 덩크 콘테스트를 주목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 줄은 몰랐지만 이 무대에서 본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고 하네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에네스 칸터가 최근 가장 뜨거운 데미안 릴라드의 트레이드에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칸터는 릴라드가 본인이 리그에서 본 가장 충성스러운 선수라며 농구 캠프에 갈 때마다 듣는 릴라드의 잔류 여부 질문에 릴라드는 구단과 포틀랜드 도시, 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분명 릴라드가 우승을 원하지만 릴라드는 포틀랜드에서 우승하고 싶어하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릴라드는 모든 걸 포틀랜드 구단 소속으로 이뤄내고 싶음을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칼 앤서니 타운스가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운스는 질문 중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큰 목표가 우승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은 지금까지 몇몇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는 행운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우승한 선수들만을 기억할 것이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유산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이 LA 클리퍼스에 합류한 이후 팀을 랍시티로 불리며 화끈한 농구로 점점 하향세에 접어든 LA 레이커스를 밀어내고 LA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2010년대 중반 리그의 다크호스로 우뚝 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컨퍼런스 파이널에도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팀의 멤버였던 JJ 레딕은 본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팀이 실패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레딕은 정말 훌륭한 팀들은 서로의 성공을 굉장히 기뻐하는데 클리퍼스는 그러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선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당시 클리퍼스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았습니다. 밀워키 벅스 구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카림 압돌 자바가 후배들의 활약에 칭찬을 보냈습니다. 카림은 트위터를 통해 야니스 안테토쿤보, 크리스 미들턴, 지루 헐리데이가 파이널 5차전 당시 모두 25득점과 야투율 50% 이상을 기록한 걸 말하며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는 걸 보는 게 반갑다고 했습니다. 세 선수는 5차전 당시 이런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는 1985년 파이널 당시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카림 압돌 자바, 제임스 워디 이후 한 팀의 세 선수가 파이널에서 25득점과 야투율 50%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그만큼 세 선수가 5차전에서 보인 활약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7월 21일 주간대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You and me,
these streets, in this wasted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